모든 목탄이나 아니면 모든 그 첨수 같은 것이나 모든 수종류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석탄이나 이렇게 조개탄 이런 이런 부분들에다가 기름을 섞어주는, 이게 뭐그 기름이 이제 콩기름도 돼 있을 거, 다양한 기름이죠. 그러면 굉장히 잘 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약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약에 숯가루가 들어가요. 숯가루 들어가는데 여기다 소량의 기름을 흡착을 시켜서 하면은 좀 더 잘 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폭약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숯 같은 거 불 붙이려면 저도 시도해봤는데 진짜 안 붙어요. 근데 기름을 흔들으니까 금방 붙더라고요. 기름을 번개탄 종류 있잖아요. 번개탄 종류. 번개탄 가루를 조금 폭약에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번개탄 가루나 이게 어떤 또 뭐랄까 기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숯을 넣으니까 폭약을 좀 더 주면 좀 반응이 제가 보기에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제 이렇게 폭약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프로테이즈는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번개탄 가루하고 이게 번개탄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번개탄 안에 있다고 기름을 먹여서 불 붙이는 사 번개탄에다가 종이폴파 톱밥을 좀 더 많이 함유를 해 가지고 하거나, 번개탄에다가 저기 양초를 분말을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하면 불 붙는 용도로는 짱일 텐데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번개탄, 그 다음에 조개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 종류 또는 연탄에다가 참숯이나 목탄, 이렇게 수종류를, 바베큐 숯도 마찬가지고 바베큐 숯에다가 좀 더 종이펄프와 톱밥을 섞어주는, 기름을 섞어주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석탄가루를 좀 섞어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번개탄 가루에다 석탄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약간 조그맣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연료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화목난로에 펠럿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좀 섞어주거나, 이렇게 펠럿 가루 플러스 석탄 가루 이렇게 해도 되고, 펠럿 가루 플러스 바베큐 가루, 바베큐 숯이나 이런 목탄 가루를 섞어주거나, 여기다가 먼저 번개탄 가루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펠럿 플러스 종이폴프를 섞어서 이렇게 어떤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초를 분말로 만들거나 덩어리 만들어서 불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기름을 묻힐 수 있어요. 거기에도 양초에다가도 기름을 묻혀서 하면 좀 더 착화제로서 탁월할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약에다가 이제 어차피 숯이 들어가니까 숯에다가 기름을 좀 먹여주면 어떻게 하는가, 또는 번개탄 가루를 조금 섞어서, 이게 좀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좀 섞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좀 생각을 들거든요. 번개탄 가루를 소량으로도, 제가 이제 폭약이나 장약에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소, 산소를 분말을 하거나 캡슐 구조로 넣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금속과 함유해가지고 분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산소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산소 부분은 산화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폭약 자체에서 사실은 이렇게 질산칼륨을 통해서 이렇게 산화제가 돼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해가지고 질산칼륨과 질산칼륨을 이제 비율을 높이면 되겠죠. 비율을 높이면 되는데, 비율을 높이면 이게 폭약이 이제 반응이 좀 더 이렇게 좀 셀 것 같긴 한데요. 산소를 좀 더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가 들어갈 때 산소가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우라늄 회복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일반 폭약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라늄 이게 반응을 해서 회복탄, 우라늄에는 플루토늄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폭약이나 장약 가루를 대중수로 들어가고, 질산칼륨 같은 거라든지 수시라도 황 같은 것도 가루를 대중수로 들어가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도 액체가 있긴 한데,
니트로글리세롤이 아니라 이제 글리세롤, 글리세롤, 네, 말을 잘못했는데 글리세롤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글리세롤의 연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도 이게 폭약 전문가는 아닌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니다. 자, 폭약을 한번 연구해서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산소를 질산 칼륨이 일단 니트로글리세린도 폭약으로 사용하긴 해요. 근데 질산 보통 화약 같은 경우는 질산 칼륨 황수소의 혼합물이라고 흑색 화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산소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황가수은 연료인데 질산염은 연소 과정에서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므로 그러면 이거를 질산 칼륨의 비율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높이면 이렇게 산소가 많이 이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공급 구조를 분말 구조 넣을 때는 좀 더 이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 숯 같은 것을 기름을 약간 첨가를 해주거나 기름을 먹여준다는 거죠. 그럼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를 거로 생각하고 혹시 제가 몰라서 번개탄 가루도 석탄 가루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개탄을 가루로 좀 넣어주면은 어떨까? 번개탄도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화약 성분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번개탄 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 네. 번개탄에 포함된 화학 성분 척화제는 질산 바륨과 질산 나트륨 등 산화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성분은 성냥무리 부분의 황처럼 불이 쉽게 붙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을 좀 더 섞어보면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번 볼게요.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을 혼합시키면 단순히 뭐 특별한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두 물질이 섞인 혼합 물질인데 두 물질 다 모두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가연성 물질. 그래서 저는 이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을 혼합시켜서 숯을 이렇게 반응을 시키거나 숯에다 기름 먹여갖고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폭약인 이 기술이 들어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을 같이 섞은 구조를 또는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해도 상관없어요. 그 가루를 대중소로 넣어줍니다. 이것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물론 보통 질산 칼륨 염인데 이거를 일단 번개탄 가루도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질산 칼륨과 질산 나트륨을 두 개를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혼합을 일부러 안 시켜드려도 같이 여기 좀 분말 넣어주고 여기 좀 분말 넣어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게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로 폭약이나 장약에 넣는다 그랬죠. 하나하나 단독,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떨까?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은 비료 넣거나 식품 첨가물, 폭파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질산 칼륨과 질산 나트륨을 따로따로 존재하게 해서 이것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떨까? 이 폭약이 일단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장약을 섞을 때도 이게 들어갈 수도 있다. 장약을 섞을 때도 들어갈 수 있다. 장약은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혼합물인데요. 화약을 구성하는 산소 공급제다. 질산칼륨이 질산나트륨보다 흡습성, 습기에 적어서 성능이 좋고 취급이 용이하다. 그래서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은 흑색화학의 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초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질산칼륨은 비료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다. 질산칼륨에 비해서 질산나트륨은 흡습성이 커서 성능 저하 및 취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산나트륨이 흡습성, 습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불이 안 붙는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산나트륨을 조금 소량 첨가시키면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흡습성이 크다면 약간 캡슐 형태로 코팅을 좀 해가지고 반응에 의해서 코팅은 높고 이렇게 질산나트륨이 반응해도 괜찮겠다. 그럼 일단 흡습성이 높은 질산나트륨을 코팅 구조로 해서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보기엔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 두 개를 같이 반응을 시키면 훨씬 더 산화제로서 뛰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이렇게 산소 공급제인데요. 그래서 보통 흑색화학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질산나트륨인데 이를 코팅을 좀 해줘서 습기를 안 이게서 실험을 해보면 될 일이죠. 그래서 습기에 반응 않게 하고 숯가루가 들어가잖아요. 포기하게. 그러면 그것을 기름을 좀 먹여보자. 기름을 먹여버린 숯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더 속도가 포기하게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황 같은 것도 기름을 좀 먹여보자.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질산칼륨도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먹여보자. 질산나트륨도 이렇게 했을 때 기름과 물은 저렇게 반응을 잘 못하게 되죠.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폭약 가루 장약에다 기름을 먹여서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름이 이제 너무 많이 먹을 때 폭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량만 한다면 이게 은근히 폭약으로서 위력이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한꺼번에 천천히 폭발하는 거 한꺼번에 확 폭발하는 거하고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 제가 수소 산소 분말을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소는 보통 분말 구조로 넣기 힘들고 수소는 금속 같은 데 넣어가지고 분말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캡슐로 넣어도 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 폭약 구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폭약이나 장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주 프로테지를 적게 넣어서 그럼 위력이 사정거리가 커지고 위력도 커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장약에도 한번 숯가루를 숯도 흡습을 하죠. 흡습을 하기 때문에 숯가루에 딱 기름 먹여갖고 숯을 한번 넣어줘봤으면 숯과 황을 장약에 숯을 넣는 경우, 장약에 숯을 넣는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약에 숯을 넣네요. 숯이 흑색화학의 핵심 연료인 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질산칼륨에서 흑색화학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은근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약의 주요 구성 성분은 유황수, 질산칼륨인데요. 유황수, 질산칼륨인데 여기다 유황에도 기름을 먹여보자. 숯에도 기름을 먹여보자. 질산칼륨이냐 나트륨에도 기름을 먹여보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먹여봤을 때 제가 보기엔 보다 높은 온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높은 온도 속에서 거기다 수소를 분말 구조로 좀 넣어주면은 좀 더 높은 온도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을 태우기 위해서인데요. 장약이나 폭약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 속에서 이것이 타기 때문에 이것을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부 화약에 불을 붙인다. 내관이 폭발하여 내부에. 그리고 탄두가 있지 않습니까? 탄두가 다시 한번 폭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탄두가 보통 이렇게 장약이 밀어내 가지고 이것을 탁 이렇게 하지만 탄두 부분에 지금 로켓처럼 1단, 2단, 3단 분리하듯이 이게 탄두가 날아가잖아요. 장약이에서. 그럼 날아가면 이 탄두 부분에 강하게 상대 반응하면 딱 닿으면 폭발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게 있어요. 네, 탄두 폭발 총알, 탄두 폭발 총알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폭발이 일어나면 봉이 원형으로 크게 퍼지면서 목표물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높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숯, 황, 뭐 이렇게 기름을 먹으면 안 되겠지. 저기 습기도 먹으면 안 되니까 숯, 황, 질산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에게 기름을 먹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바베큐도 빨리 타니까 바베큐 숯이 아니라 저기 번개탄도 한번 살짝 넣어봤으면 어떨까. 석탄가루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수소 분말을 금속에는 이게 함유가 되니까 살짝 수소 분말이나 기타 수소를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을 첨가시키면 높은 온도가 될 것이고 우라늄 플루토늄이 분말 구조로 들어가서 이걸 타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압력밥솥 폭탄 아시죠? 그럼 이것을 이런 것들을 흑색 화약 이렇게 장약 같은 거나 이런 폭약의 이거를 작은 단위로 가로 이렇게 캡슐 구조로 넣어주면 그래서 압력밥솥 폭탄처럼 연쇄반 핵폭탄은 이제 기본 원리인데요. 연쇄 반응을 하거나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그것도 대중소로 자탄 방식의 모든 폭탄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 말했는데 이것을 캡슐 안에 넣었을 때 압력밥솥 폭탄처럼 높은 폭발을 나타낸다면 그 안에서 우라늄, 플루토늄이 굉장히 강하게 분말이 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은 일반 다이나마이트 상업용 폭탄인 다이나마이트도 그냥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폭약에 있어서 이 기술을 착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탄두조차도 안 했다가 조금 제가 보니까 닿으면 폭발하는 닿으면 폭발하는 탄두를 탄두가 폭발성 신간이 존재하는데요. 내부에 폭약이 작동하면서 있긴 있네요. 고폭탄, 지연식 신간. 탄두 안에 고폭약을 채우고 닥탄시 폭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역시 안에 기름을 좀 이렇게 첨가를 시켜줄 수도 있다. 고폭약의 재료. 네네. 기뢰 같은 거 함선이 접거나 접촉하면 자동 폭발하는 수중 병기. 반응성 금속 소재 탄두. 그래서 한국 국방장관에서 고온고압에서 폭발한 반응성 금속 소재를 개발하여 탄두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폭약의 폭발력을 증강시킨다. 탄두에 닿으면 고온고압에서 폭발하는 반응성 금속 소재를 개발하였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두 부분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다이너마이트 구성 성분은 니트로글리세린인데요. 규조토와 같은 흡수성 물질의 흡수 안전성을 폭발력을 조절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산 나트륨이나 목재 펄프 같은 다른 성분이 추가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도 기름을 좀 이렇게 첨가시키거나 할 수도 있다.
여기다 숯가루를 좀 첨가시킬 수 있다. 황이나 숯가루. 근데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지만 여기다가 질산칼륨, 숯, 황가루를 포함시킨 다이너마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하는데 너무 폭약이 첨가제가 질산칸 나트륨이나 목재 펄프를 넣는데 폭발력을 조절하고 안전성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켜서 충격에 덜 민감하게 금방 폭격되게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규조토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켜 충격에 덜 민감 금방 폭탄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주요 성분은 니트로글리세린이다. 규조토. 그럼 여기다가 기름을 좀 첨가시켜주면 어떻냐? 또 숯가루를 첨가시켜주거나 질산칼륨을 좀 첨가시켜주거나 질산나트륨이 첨가적으로 들어가긴 하나. 그래서 칼륨이 좀 더 센가? 질산칼륨을 안 넣고 질산나트륨을 넣네요. 그래서 이런 질산나트륨 아니면 이런 폭약이 유력이 커져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상업용이라도 질산나트륨 여기다가 숯이나 황가루를 좀 더 첨가시키면 어떻냐라는 거죠. 여기다 기름을 먹이자는 거죠. 여기다 질산나트륨까지도 같이 넣어주는 질산나트륨이 들어가지만 질산칼륨을 같이 넣어주고 또 기름을 먹여주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름 넣어주면 확 폭발하죠. 그럼 수소를 발생시키는 어떤 수소 발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수소를 함유한 금속 분말을 조금 넣어줄 수도 있다. 수소를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하면 이게 우라늄, 토륨, 프리튬의 폭약 구조에서는 이것이 그만큼 온도에 도달하게 돼서 이것이 폭발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은 폭발성과 유독성을 가진 투명 무색의 기름 같은 액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 기름을 섞는다 해서 성질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대단히 작은 축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운반하거나 취급하기 금지되어 있다. 운반 시에는 규조토나 흡수성 물질, 다른 물질을 흡수시켜서 사용한다.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화시킨 경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폭약을 좀 증가시키려면 숯가루 또는 황가루를 좀 첨가시킬 수 있다. 아니면 질산칼륨을 첨가시킬 수 있다. 그것을 질산칼륨, 숯, 황에 첨가를 시켜서 할 수 있다. 또는 여기다 수소 분말을 금속 분말도 있고 다른 것을 통해 수를 나오게 하면 돼. 이걸 첨가시킬 수 있다. 이것도 다이너마이트도 가능하고 상업용 폭탄 이렇게 전쟁 때 쓰는 이런 폭약과 이런 장약 구조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약은 보통 탄약의 추진제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연소하는 폭약인데요. 느리게 연소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장약에도 수소 분말을 좀 금속 분말이 됐던 수소를 나오게 하는 어떤 것을 첨가시켜도 제 기술입니다. 이걸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딱 터지게 하기 위해서 장약이나 폭약을 대중소 가루를 넣어준다. 우라늄, 토륨, 프리튬의 분말 구조를 넣어준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장약에다가 질산칼륨 또는 숯, 황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기름을 조금 먹여주거나 번개탄 가루 좀 잠깐만 시험을 해보세요. 좀 장난스럽긴 한데 번개탄 가루를 조금 일부 첨가시켜주면 어떠냐는 번개탄 가루에다가 기름 먹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기름을 먹여서 했을 때 어떤 수소를 나오게 하는 금속 분말이라든지 살짝 첨가를 시켰을 때부터 이제를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이것을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폭약은 장약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데 비교적 느리게 연소하는 게 발사체 추진, 이게 지금 장약인데요. 이걸 빠르게 연소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약에다 폭약가루를 좀 섞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살짝 프로테이지를 폭약가루를 넣어주면은 빠른 연소를 도와서 이것이 멀리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것을 그렇게 기름을 조금 첨가시켜주는 프로테지가 어떤 가루든 들어가고, 가루를 대중수로 들어가고, 수소를 좀 반응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 장약과 작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소 속도인데요. 장약은 훨씬 느리게 탑니다. 느리긴 해도 일반 연료보다는 당연히 훨씬 빠르게 탄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폭발하지 뭐 이렇게 포신이다, 충신이다 그러면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프로테이지 넣어주면,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느린 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느리고 폭약이 이렇게 탄약이 때문에 폭탄의 사정거리가 이게 낮고 관통력도 낮고 총알도 그러하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폭약 구조를 조금 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빠르게 탈 수 있도록 수소 이제 분말을 좀 넣어주거나, 수소를 발생시키는 무엇이든 종류는 많으니까, 그걸 넣어주고, 수소 가루를 좀 넣어주고, 여기다가 폭약에 좀 빠른 연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장약에다가 폭약가루를 조금 프로제를 넣어준다는 거죠.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엄청나게 미세하게 갈아서 넣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폭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약 또는 폭약을 이렇게 캡슐로 넣어가지고 하거나 코팅 구조를 줘서 압력밥솥 폭탄처럼 순간적인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루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루로 들어간 것은 점화제로 사용하고, 이것을 캡슐 형태로 넣어주거나, 그래서 이 안에 수소를 집어넣거나 산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탄산 설탕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캔디도 설탕에다가 탄산을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산소나 수소를 예전에 내가 폭약 기술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그럼 장약이나 폭약의 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코팅 구조를 조각관에다 산소나 수소 집어넣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탄산도 집어넣는데 수소, 산소 못 집어넣겠습니까? 이런 구조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 갖고 사업하지 맙시다.